권영철 기자의 와이뉴스로 넘어갑니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입니다. 권영철 기자 저는 회사에서 매일 봤습니다만 마이크 앞에서 보니까 색다르네요. 네. 오늘 와이뉴스 뭐 가져오셨어요? 지금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논란이 심하죠. 예.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데 김현장 앵커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이런 과거사 논쟁이 일어날 것을 정확하게 예측한 사람이 있다는 걸 들어보셨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되고 나면은 과거사 논쟁이 일 거다라고 예측한 사람이 있어요? 당선된 뒤에 이제 취임 직전에 그런 예측을 정확히 했더라고요. 누굽니까?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안병욱 가톨릭대 명예교수가 했는데요. 예. 2013년 1월 10일에 프레시안과 인터뷰를 했는데 두 가지 정확한 예측을 했더라고요. 두 가지 뭔가요? 예. 첫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는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이 키워드가 될 것이고 과거사 문제도 박정희 명예회복이라는 기준에서 다룰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밀고 당기는 역사투쟁, 역사전쟁, 투쟁이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나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얘기가 아니고 안병욱 교수가 가톨릭대 명예교수의 예측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얘기가 왜 그 2012년 9월에 당시 김재원 새누리당 대변인이 기자들과 만찬을 하면서 박근혜 후보가 정치를 하는 건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다. 이런 말을 했다가 꽤 논란이 있었죠. 그랬었어요. 예.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박 당선인의 보수적 수구적 형태가 드러날 것으로 본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1월 10일이니까 당선인 신분이었죠. 아니 근데 공약이나 뭐 이런 걸로 그 당시 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예측하기는 이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2012년 9월에 뭐 과거사에 대한 사과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안병욱 교수에게 뭘 근거로 그렇게 정확하게 예측을 했냐 이렇게 어제 물어봤더니 그렇게 예측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기억나진 않지만은 그건 그 사람 박근혜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그것밖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에 대한 명예회복. 예, 뭐 그것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박 대통령 본인은 아버지에 대한 명예회복이라고 하겠지만은 복수나 보복, 자기 나름대로 원한에 대한 안갚음 그것밖에는 무슨 뭐 없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무슨 일이건 할 거다 그렇게 예측을 한 것이다. 그 얘기를 이게 하더라고요. 안병욱 교수 얘기예요. 우리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로 가보죠.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왜 그렇게 사활을 걸었느냐. 사실은 이 정도 갑론을박이 심하면 그냥 뭐 덮을 수도 있고 현행대로 가자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꼭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처음이 아니고 2013년도에 교학사 교과서의 검증 문제 논란이 있었죠. 그죠? 대단했죠. 그게 이제 채택률이 얼마인지 아시죠? 예. 0%대입니다. 한 군데가 뭐 했느니 많이 뭐 그랬는데 실패하니까 이제 2014년부터 다시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돌아선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까 대략 크게 4가지 정도를 분석을 하는데 4가지.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이른바 과거의 어두운 역사. 요즘 애들은 뭐 흑역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요. 이걸 가리기 위한 거다. 친일 반민족 행위와 독재, 부정부패 행위의 과거를 덮겠다는 것이라는 얘기죠.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낸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하는 이유가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이라고 했는데 역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 과를 다루면서 비판하는 게 보기 싫으니까 교과서를 국정화해서 그런 걸 순복했다는 의도가 포함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그러니까 뭐 금인정 교과서에서 친일 세력, 독재 세력, 부정부패 세력을 비판하니까 그게 틀렸다고 대놓고 말은 못하겠지만은 역사 교과서를 국정하면은 그걸 뭉개는 게 쉽기 때문에 그럴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좀 손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강연을 가면은 안 의사가 누구냐 물어본답니다. 안 의사. 누구 기억나십니까? 안중근 의사가 안 의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안중근 의사라고 대부분의 사람들 얘기하지만은 안두희를 안 의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백범 김구를 암살한 안두희를 안 의사라고 얘기하는데 안중근 의사를 안 의사라고 부르는 사람과 안두희를 안 의사라고 부르는 사람의 교과서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역사 교과서를 국정하는 의도가 거기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 두 번째 이유. 국정화를 이렇게 사활을 거는 이유.
모든 걸 장악했는데 역사만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인데요. 그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가 이른바 보수 집권 세력들이 모든 걸 가졌지만 돈도 가졌고 권력도 가졌고 모든 질서를 장악을 했는데 역사 외에는 다 가졌지만 역사는 못 가졌다. 왜 역사를 왜곡하려 하냐? 역사가 민주주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역사마저 가지면은 자기들이 완전 정복하는 거니까 그걸 가지려고 한다. 누구 얘기라고요? 한홍구 교수. 예. 세 번째 이유도 있습니까? 미래 세대를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미래 청소년들, 세대. 아이들. 지금 배우는 학생들이 초중고생들이니까 10년 뭐 10수년 후에는 계속 이 사람들 유권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서울대 국사학과 출신인 새정치민주연합 유기용 의원은 자기들이 보기에는 좌편향 교과서로 미래 세대들이 배운다는 걸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교과서가 좌편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금인정 교과서에 나오는 근현대사를 바꾸겠다는 의도가 그거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콘크리트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5, 60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분들이 70년대, 80년대에 공부를 한 사람이죠. 맞아요. 이른바 박정희 때 만든 국정교과서로 배운 사람들. 국정교과서로 한종으로 배운 사람들. 그 후에 이제 다양화가 된 건데. 네 번째 이유는요? 네 번째는 좀 다른 분석인데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을 지속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 그런 분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30% 가까운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죠. 절대 안 변하는 지지층. 예, 그런데 다른 지금 새누리당의 차기 주자들이 그런 지지층이 없다는 얘기예요. 차기 대권 후보 중에는 그 정도 콘크리트 지지율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교과서 국정화나 이런 걸 통해서 결집을 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계속하겠다. 김무성 대표가 여기 앞장서는 이유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층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들도 들리거든요. 그렇군요. 예,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오늘 권영철 기자가 조목조목 분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